네, 아마도 오늘 최종 변론, 최후 변론이 있은 다음에는 3월 초쯤에는 선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2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관련해서 오늘은 오피니언즈의 윤희웅 대표 모시고 여론조사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예. 불러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못 불렀네. 요즘에 너무 잘 나가고. 아유 아닙니다.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잘 못 나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예. 최근에 보니까 다시 또 대표님이 되셨어요. 오피니언즈 회사를 새로 만드신 거예요? 이름은 이제 오피니언 바꾸고요. 라이브였잖아요 원래. 네, 예. 좀 새롭게 시작을 했고요. 어, 오피니언에 이제 S를 붙여서 예. 다양한 이제 여론들, 의견들 예.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다는 예. 의미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럼 요새 열일하시겠네요. 갑자기 네, 여론을 살필 일이 많아가지고. 예. 예. 근데 노트북 많이 하시면 어깨 많이 아프시죠? 어깨, 눈- 허리, 눈. 눈이 특히 이제 그다음에 여기 예. 디스크에서 예. 이렇게 찌릿찌릿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중국 그 싼 플랫폼 있잖아요. 뭐죠? 이커머스. 어, 근데 보면 마사지 건이 예. 싸게 팝니다. 어. 그런 거를 차에서 항상 이렇게. 떼고 있어요? 네. 그거 말고 제가 오늘 벤스랩에서 만든 효자손큐 초록잎 홍합 크림 하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상비약으로 하나씩 챙겨두면 좋은데요. 저도 가끔 바르거든요. 어깨 결릴 때. 관절에 좋다고 알려진 뉴질랜드산 초록잎 홍합 추출물, 구아바 잎, 녹차, 장미꽃 추출물, 발효 동백 오일, 보리지씨 오일 뭐 이런 것들이 쭉 추가가 되어 있는 효과 빠른 릴렉싱 크림인데요. 허리, 어깨, 무릎 등 불편한 부위에 쓱쓱 발라주시면 시원한 쿨링감과 함께 뻣뻣하고 뻐근한 곳이 싹 풀리고 편안해집니다. 따갑거나 가렵지 않고 피부 진정 보습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약한 분들께도 매우 좋다 추천드립니다. 바를 때 파스 냄새가 강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 끈적임도 적어서 빠르게 흡수가 되어서 아주 좋습니다. 사장님께서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본품 구매하실 때 동봉해드리는 체험용 샘플 조그만 거 있거든요. 그거 먼저 사용해 보시고 별로 효과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면 본품 미개봉 상태에서 반품하시면 100%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송 메시지에 취재 편의점 이렇게 남겨주시면 체험용 샘플을 2배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메시지에 꼭 취재 편의점이라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구매하느냐? 지금 유튜브 더보기창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베니아모를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써보면. 네, 그 목도 그렇고 이따 제가 하나 발라드릴까? 네, 근데 정말로 좋은 제품인데 홍보가 잘 안 돼서 안 팔리는 상품들이 있어서 저희 취재 편의점 통해서 사장님께서 많이 팔고 싶어 하시는데 막상 생각보다 판매가 저조하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판매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 그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난 NBS 조사를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에서 이거 인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파면되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55% 그리고 기각해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는 게 39%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파면 쪽으로 여론은 기운 거 아니냐.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죠. 뭐 많은 조사들이 있어서 수치는 뭐 어떤 것들은 뭐 55% 네. 그러니까 탄핵 인용, 파면 응답이 또 많은 것은 뭐 60% 이제 상회하는 것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론에는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날씨도 있고 네. 기후도 있다. 아,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날씨는 조사 방식이나 뭐 그때 이제
어떤 뉴스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후는 사실은 단기간에 변하는 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이제 그 시각들 이것들은 근본적인 시각들은 사실은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관되게 파면에 대해서 네. 이제 기류가 높고 그것은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도 뭐 많은 중도층 얘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큰 기류는 중도층에서 일관된 흐름들을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네. 보수층에서 어느 정도 결집되고 그것이 완화되냐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근본적으로 지금 탄핵 찬성에 대한 기류는 이제 뭐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네. 이제 이 NBS라고 하는 네. 조사에서 55% 인용에 파면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인용과 기각이란 표현이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어려운 단어인가요? 인용이냐 그렇죠. 기각이냐? 예, 뭐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묻는 조사 방식이 있어요. 네.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묻냐면 그냥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반. 예. 쉽다. 쉽죠. 예. 그 조사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됐어요. 예. 그 조사에서는 찬성 60%, 반대 34%.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몇 프로 차이가 있는 것이긴 한데 뭐 조사에서는 이제 우리가 중학생,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좀 표현을 해라고 하는 또 이제 학습을 받기는 하는데 예. 만약에 이제 쉽게 해서 전달이 잘 된다고 봤을 때는 뭐 이 한국갤럽의 찬성 반대가 더 명확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인용과 기각은 결정의 법적 용어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최근에 뭐 50% 후반대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난주에는 60% 이렇게 나온 네. 것이니까 갤럽 오히려 이제 조사가- 네. 찬성이 탄핵에 대한 시각이 더 강해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조금 전문가시니까 분석을 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NBS나 갤럽 조사에서는 네. 어쨌든 중도를 포함해서 탄핵에 네. 찬성하거나 뭐 이런 비율이 훅 높은데 네. 리얼미터 같은 조사는 조금 다른 뭐 조사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봤을 때 네. 사람 조사원이 참여하는 네, 면접 그것을 통상 그냥 전화 면접 조사라고 불러요. 전화 면접 조사. 면접 얼굴을 맞대지 않는데 왜 면접이라 해?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쨌든 전화로 소통하면서. 직접 소통해서 전화한다. 근데 사람이 예, 사람이. 그다음에 ARS 자동 응답 예. 전화로 예. 조사를 한다. 기계음이 나오는 거죠. 예, 거기는 이제 사람이 목소리만 들어가요. 예.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를 전문 성우가 녹음을 합니다. 미리 예. 이제 설문에 의해서. 예. 그런 다음에 들으면서 이제 버튼을 누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혼자서 듣고 혼자서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면접원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물어봤을 때 아주 뭐에 관심 있으세요 하면 관심이 많지 않더라도 미안하니까 빨리 얘기하세요라고 네, 하게 네.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말로 정치에 관심이 높지 않은 사람도 사람 면접원이 할 때는 좀 참여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 누구냐? 중도, 중간층. 네. 근데 이제 녹음된 음성으로 일방적으로 와서 전화를 받은 ARS 방식인 경우에는 네. 미안한 마음이 안 들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네. 관심이 없다. 나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 바로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ARS는 좀 나 이 분야에 좀 관심이 있는 정치에 예. 관심 있는 현 정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응답을 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이 중도층에 대한 흐름이 어떠냐라고 그게 할 굉장히 때는 궁금합니다. 이제 예. 좀 전화 면접 방식도 비중 있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네네. 예, ARS 응답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그럼 거기도 중도층이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사에서 중도를 얘기하는 것은 당신 중도예요, 진보예요, 보수예요라고 하는 문항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요? 내가 이제 중도입니다, 네. 진보입니다, 보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하. 이것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보수면서 중도라고 하고 주변에 그런 분들 진보면서 있을 거예요. 중도라고 하고. 한쪽으로 엄청 치우쳤는데 네. 나 합리적이고 나는 이제 중도를 지향해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로는 그분 중도 아닌데. 아닌데. 그러니까 응답을 왜냐하면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중도라고 하면 좀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선입관이 있을 수 있기 이미지가, 때문에 예. 그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학문적인 연구에서는
한 10문항 물어봅니다. 네. 국가가 시장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또 세금을 복지에 어떻게 활용하는 쭉 물어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도 물어보고 해서 아 당신은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이니까 진보, 어디 보수, 네. 그다음에 이제 중간 중도 이렇게 이제 진단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그러면은 설문조사에는 문항수 제약이 있거든요. 예. 그걸 물어보면 다른 거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 참고로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중도 뭐 이게 문항이 있어서 그런지 네. 중도를 구체적으로 중도의 입장이 어떤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갤럽 조사가 뭐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중도 흐름. 그래서 이제 이 중도가 왜 중요하냐? 네. 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선하고 지방선거는 네. 거기도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투표장에 나가긴 해요. 나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양쪽 정당의 고정 지지층 위주로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표율이 네. 한 50% 후반대 60 정도 되잖아요. 네. 높은 경우에. 네. 그럼 60% 정도 되면 양당의 지지층이 이제 대거 나와서 투표를 치르는데 네. 대선은 투표율이 80%를 막 바라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건 뭐냐면 양당의 고정 지지층 이외에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던 사람들도 네. 투표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선거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중도의 위력이 가장 큰 선거가 뭐냐? 대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도의 흐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탄핵 찬성 반대 방금 말씀드린 조사를 보게 되면 네. 뭐 진보 성향층에서는 찬성이 93%, 그 다음에 보수 성향층에서는 반대가 69%. 네. 그런데 중도 성향에서 봤을 때는 찬성이 69%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한 7대 3 정도가 탄핵 찬성의 응답이 더 높은 거거든요. 예, 예. 7대 3 정도로. 네. 그러니까 중도가 이제 무게추를 결정하는 것인데 네. 이제 이렇게 10명 중도층 중에 10명 중 7명이 그렇습니다. 탄핵이 69명 필요하다라고 엄청요. 얘기하는 것이니까 예. 그러면 뭐 전체 이제 여론에서는 예. 뭐 볼 것도 없을 없다. 정도로 기울어져 한쪽으로 예. 돼 있는 것이고 뭐 이런 흐름들이 가게 되면 이제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뭐 다 많은 그 헌법학자들을 포함해서 네. 법조인들은 그 파면은 너무 불가피하다. 너무 네. 드러난 증거가 많아서 빼박 증거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뭐 8대 0으로 파면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이제 전망들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3월 초중순 뭐 네.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탄핵 심판이 결정이 날 텐데 그럼 바로 이제 60일간의 대선 레이스를 밟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여론 지형을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은 매우 불리한 그러니까 중도 싸움에서 어떻게든 중도 소구력을 가져야 이기는 승리 전략인데 네. 저런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어떻게 네. 분석합니까?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사실은 네. 모든 선거는 어쨌든 이제 결국 대선 특히 네. 중도에게 어떻게 소구할 것인가가 마지막에 캠페인의 그냥 핵심이에요. 예, 예.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치러지게 되면 대선이 짧잖아요. 네. 한 이제 2개월 정도, 60일 60일 정도 안에 이제 대선을 치러지게 해야 되는 것인데 네. 단기간에 이제 그 안에 뭐 어떤 것들을 큰 변화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대중의 마음도 네.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여론이 갈대와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기후적 특성이 기후. 있는 거죠 여론은. 예. 근데 그것이 단기간에 이제 바뀐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 야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선 전략을 지금 이미 시작한 거예요. 이미 원래 이제 간단합니다. 경선에서는 우리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전략을 합니다. 경선에 네. 왜냐하면 당원들한테 이제 뭐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본선에 가서는 그거는 후순위고 네. 중도층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제 이게 본선 전략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당은
지금 이 대선이 치러진다는 걸 준비한다고도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도층 뭐 접근 전략을 할 수 없는 측면들이 이제 있는 것이 네. 있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지지층들이 양당에 보기에는 매우 이제 강성화돼 있어요. 여권 성향층들도 매우 이제 강성화돼 있고 전반적으로 매우 보수 뭐 이런 흐름들이 이제 강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정말 합리적이고 똑똑한 변호사인데 어느 날 쓱 오더니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더라. 너무 놀랬다. 이제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참이 최근에 이제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극단화 현상이 너무 이제 심해 가지고요. 우리가 요즘에 보면 어떤 정치인에 대한 이제 호감도 조사를 묻잖아요. 네네네. 옛날에는 그냥 편하게 호감이 간다라고 얘기하고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그냥 그거보다 적거나 적은 네. 경우도 많이 있었고 예. 뭐 나는 뭐 호감 가는지 비호감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예. 가령 이제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민주당의 어떤 주자들은 호감도가 50% 넘는 경우도 있고 뭐 예. 했었거든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정치인들 호감도를 묻잖아요. 예. 40을 넘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호감이 가지 않으면 반대쪽 나머지 분들은 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나 어떤 진영에 있는 인물들을 바라볼 때 네. 내가 정말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어머. 근데 사실은 그렇게 싫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굳이 관심이 남의- 없는 사람인데. 예. 뭐 그렇게까지 싫어할 이유가 점점점. 정당 예.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예. 지지율이 예전에는 이렇게 지지했어요. 이 정당은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야. 그래서 지지를 합니다. 우리가 네. 이제 그것을 정당 일체감에 의한 지지라고 해요. 여기 나랑 맞는 데야. 예. 다른 데들은 그냥 관심 없어. 이게 이제 10년 전의 패턴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내가 지금 이 정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정당을 좋아하고 뭐 잘하고 못하고는 난 관심 없어. 싫어하는 저쪽에 있는 놈을 때려잡을 사람이 정당이 여기기 때문에 난 여기를 지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정당에 대한 호감도도 물어봐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한다면 좋아하는 정당 지지한다 호감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잖아요. 예, 관심 없어요. 근데 한 2배 이상 반대쪽에 있는 비호감도가 높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반대쪽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쪽 정당이 필요해서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탄핵 이제 이쪽 진영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예. 이제 계엄을 해서 예. 뭐 이제 탄핵을 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있을 때 정당 지지율이 쭉 떨어졌어요. 예, 그랬죠. 근데 한 이제 2주 만에 바로 올라갔죠. 바로 회복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 그 정당이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저쪽 반대쪽에 있는 정당을 예. 막을 차단할 혼내줄 정당은 여기기 때문에 그냥 다시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이 그러니까 그런 논리군요. 계엄은 잘못했어. 그러나 네. 탄핵은 안 돼. 왜냐면 뭐 그런 그래서 논리라는 거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저런 조사들 네. 만약에 왜 탄핵에 반대하십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높은 비율이 예. 야당을 내가 잘 되는 걸 싫어해서 야당의 어떤 인물이 대통령 되는 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높은 거예요. 걸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탄핵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탄핵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그런데 이제 지금의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층들의 이제 특성이라는 거 하는 것이 이 정당에 대한 평가를 언제부터 통해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오래됐어요? 뭐 순차적으로 되긴 했겠지만은 네. 10년 내 현상이에요. 10년 내외 현상이다. 예. 그러니까 어떤 우리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이제 한쪽의 정보들이 예. 이제 만 수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고 최근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인 거예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뭐 주자릿수 지지를 보였잖아요. 대선 주자릿수. 매우 이제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20%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ARS 조사에서 예. 매우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예. 근데 통상적으로는 10% 이제 막 초반 중반 때까지 나왔는데 예전에 이랬습니다. 제가 보수에서는 특별한 어떤 사람을 밀어 올리는데 네. 부각시키는데 한 반년 이상 걸립니다. 진보에서는 한두 달 안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보 습득력이 빠르니까 젊은 층들. 근데 어르신들이 많은 보수층에서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어떤 새로운 인물을 한번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띄워보자라고 했을 때 네. 이게 깨진 거예요. 보수에서도 한 달도 아니라 이제 한 보름 만에 0%에 있는 거론되지 않던 사람을 예.
두 자릿수 지지율을 만드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게 유튜브라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유튜브와 이제 단톡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는 것인데 예. 어떤 주요한 진영 내에서 커터 역할을 하는 곳들에서 예. 우리 이렇게 합시다. 지시 명령 뭐 이런 것들이 전달돼서 이행되는 시스템 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론 이거는 시장이 물론 무섭다. 뭐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닌데 예. 그런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사에서 그건 선택지에 보기에 이제 김문수라는 인물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0이었고 그다음에 넣어가지고 올라간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한국갤럽의 어떤 조사들은 선택지를 제시해주지 않고 누가 나왔습니까?라고 묻는데 안 나왔던 인물이거든요. 네.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인물인데 불과 2주 만에 두 자릿수 두 자릿수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예. 전직 총리고 뭐 이런 분들이 1% 사실 넘기가 지금 쉽지 않은 1%? 거예요. 1% 2% 넘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근데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하더라도. 분들이. 근데 0%에서 갑자기 2주 만에 10몇 프로가 나왔다. 예. 이게 어마어마한 거다. 현실에서 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가능한 상황이 돼 버렸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갤럽 조사를 보면 그 다음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1월 3주차 때 조사에서는 그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이 48%였는데 1월 4주차는 50, 2월 2주차 조사에서는 51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그래프가 꺾일 수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53%까지 올라갔어요. 네. 쭉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그렇습니다. 1월부터 쭉 해서 이게 이제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여론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택지들의 합이 1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 이제 제가 많이 드는 비유인데 여론조사에 대권주자 지지율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요. 뭐냐면 이거는 여론조사는 수능생의 수험생의 모의고사 점수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 점수를 10점, 20점 올릴 수가 있어요. 예. 막 100점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의 점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라는 거는 내 스스로 비율이 올라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네. 어떤 비율이 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 정권을 유지하고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 정당 지지층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그 의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줄어들 수 없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대쪽에 있는 이제 현 정권 교체해야 된다. 예. 심판에서 교체해야 되고 야당 후보 당선돼야 된다는 비율도 무한정 올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53% 뭐 한 15% 포인트 격차가 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맥시멈 정도 차이라고 격차라고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53에서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뭐한 이번 55% 이렇게 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최후 변론이 어떤 변수가 네. 돼서 여론의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격차가 이제 유사에서는 16% 포인트까지 예. 격차가 났으니까 사실은 제법 많이 나 있는 상태고 예. 여기서 뭐 1, 2%더 늘어나는 것은 있을 수는 있을 텐데 이것이 이제 20% 포인트를 뛰어넘어서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이제 예. 그것은 이제 또 현실에 살아 있진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막 이변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여론조사에. 왜냐하면 한 35% 정도는 이제 고정적으로 어느 쪽을 지지하는 것이 이제 예, 있는 예. 것이니까 또 여론조사에서는 모르겠다 무응답이라고 하는 비율이 또 존재하는 존재하니까,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한 55%뭐 이런 것들 있을 수는 있지만 네. 60% 70%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예. 없는 조사다. 있을 수 알겠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맥시멈이다. 그래서 이제 탄핵이 만약에 인용됐다라고 네. 했으면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묻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김문수 장관 등을 이제 밀었던 그 기류들 네. 이제 지금 보수층에서의 강성화된 기류 중에서도 더 강성화된 거죠. 탄핵에 아주 맹렬하게 반대하고 네. 또 김문수 장관을 또 밀어올리는 이제 그 기류들 그룹들이 이제 있는 것인데 네.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사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분노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예. 더 커지긴 힘들어요. 예. 지금 커지는데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이 하나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한국 사람은 뭐 성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법적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래도 승복한다.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네. 문화가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조정이 될 수밖에 없을 없다.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두 가지 시각 가설이 다 가능하거든요. 네. 윤희용 저는 대표님은 두 번째 약간 그래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미 사실은 약간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예. 뭐냐면 그 김문수 장관도 사실은 막 15%막 넘어갔다가 좀 조정되는 흐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탄핵 그 정권 교체 기류들 좁혀졌다가 좀 넓어지는 기류가 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에 쭉 적극 참여했잖아요. 저는 그게 상당히 이제 부정적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여론에. 변론기일에 계속 나와서 출석해서 얘기를 거짓말하고 궤변한 게 오히려 여론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아니지, 뭐 아니야. 무슨 중국이 관여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나는 상식적으로- 인원이란 말을 안 쓴다고 했는데 콤방도 인원이라고 하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환기를 계속 시켜서 부정적 네. 인식이 오히려 강화되어서 좀 뭐 논란이 있는 것 아니야라고 하면서 중도층들도 좀 영향 받을 수 있었던 환경을 네. 본인이 나와서 굉장히 이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제 변론들 예. 하게 되면서 또 본인이 책임 회피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중도층들이 좀 움직일만 하다가 우호적으로 예. 이해를 하려고 하는 예. 흐름들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흐름들이 생겼다. 있고 그래서 이제 정권 유지보다는 교체 기류가 최근에 높아졌다. 예. 뭐 중도층에서 좀 벌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것과 이제 맞물려 있는 측면들이 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최후 변론을 하고 탄핵이 이제 인용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뭐 이제 조정을 네. 영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다. 없는 흐름 아니겠느냐 이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민주당을 혐오하는 네, 그런 국민의힘 또는 이제 국민의힘도 혐오하고 민주당도 혐오하는 어떤 그 반정치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그래도 뭐 민주당이 계속 뭐 입법도 못하게 하고 뭐 탄핵하고 이러니까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뭐 계엄했겠어라고 이해해 주려고 하다가도 야 저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니 저 사람은 안 되겠다라는 쪽으로 기울었다. 여론의 지형이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최근에 이제 그런 미묘한 변화들은 네. 그런데 이제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시간이 10분 지나서 그래도 요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를 했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가 34%로 1위 그리고 앞서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9%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를 앞서지 못하는 네. 보수 주자들을 다 합친다, 뭐 다 단일화해서 한다 하더라도 네. 뭐 이런 좀 이번 선거는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 우위의 대선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 네. 지금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19%로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통상의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보수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점유하게 되는데 이번 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위를 했다. 부울경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또 변할 가능성들은 항상 여론조사에서는 열려 있는 것이긴 할 텐데 예. 방금 말씀해주신 조사 결과는 이제 한국갤럽 조사인데 다른 조사기관들 방식하고는 달라요. 한국갤럽은 예. 아까 얘기했지만 보기 선택지들을 안 불러줍니다. 주관식으로 이제 응답하게 하는 거예요. 주관식 응답이에요. 예, 굉장히 강도가 센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네. 실제 여러분들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누가 낫지라고 얘기하는 걸 편하게 하겠지만 예. 사실은 일반인들이 갑자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름 생각 안 나죠. 왜냐면 이 생각은 항상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해서 막 떠올려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그 의견 유보하는 비율이 30%가 넘어요. 잡을 맞네요. 못하는 거. 다른 맞- 조사들에서는 막 이제 10%대이거든요. 예, 그런데 의견 유보가 제일 많네요. 다.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지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 34%게 나오고 있는 건 상당히 이제 높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 후보들 TK에서 낮다. 근데 네. 그런 것들은 지금 보수 후보들이 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이분들 이제 TK에서 15% 10%니까 25%니까 사실은 뭐 여전히 합치면 그렇긴 맞네요. 하지만 네. 이제 그래도 이제 다자대결 구도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TK에서도 이제 1위를 하긴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여러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뭐 민주당 지지층들이 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지 않냐. 네네. 또는 이제 탄핵에 찬성하거나 정권 교체에
해야 된다고 하는 기류가 다 이제 이재명 대표로 모아지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시각 또는 지적들도 있는데 또 네. 그걸 측면에서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봤을 때 이제 과거에 이렇게 이제 한 명이 30% 중반대 네. 독보적으로 이렇게 나온 경우들은 사실은 잘 없다. 없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사실은 뭐 지금 경쟁자가 크지 않은 이제 이 독주 체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보수의 후보들이 이제 이렇게 합쳐지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다 이제 좀 특성들이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보수 후보들이 네. 이게 나중에 가서 한 명으로 모아졌을 때 어떤 이제 단결된 모습으로 표출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굉장히 보수성에 강한 분들이 지지를 얻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분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후보가 됐을 때 다 옮겨갈 수 있을지 아니면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됐을 때 다른 이제 뭐 오세훈, 한동훈 등을 지지했던 지지층들이 또 지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불확실한 측면들도 있는 있다. 것이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무려 14분이나 흘러가지고 아이고,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되면 또 우리 윤희용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